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탑픽주, 그 ABL 바이오를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하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후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지수부터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급락을 딛고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오전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1.3%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현재 구간이 PBR 0.8배 구간으로 지금 저평가 매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오전에 비해서 상승세가 둔화된 건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저평가 메리트는 뛰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일이죠. 미국에서 관세에 관련된 쪽들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후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국은 이제 4월 10일 날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거죠. 여기서 시행된다 아니면 좀 연기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쪽에서 많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시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를 통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기는 이벤트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마저도 일단은 맞을 것 같고 그 뒤로 또 불확실성 해소로 가느냐 이거 어차피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시 또 부담으로 들어오느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이벤트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똑같죠. 선물 매도 그리고 또 주식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를 그대로 또 시장에서는 단기 반등 오히려 좀 무거워지는 현상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리트는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흔들리면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시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뭐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변동성 확대의 기조라고 하게 되면 바닥을 확인했느냐 아직은 확답을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뭐 저점 싸게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줄였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는 그런 전략적으로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일단 버텨야 되겠죠. 지금 현재 서바이벌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평가된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는 단언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서바이벌 전략을 잘 펼쳐봐야 된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전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한 3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전 장중에 55,000원대까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도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1%도 채 되지 않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좋게 나오기는 했는데 원인이 사실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게 가장 호실적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이 축소되는 것들 그리고 신규 HBM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마트폰 판매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뭐 어쨌든 그 디램 쪽에서의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그게 조금 더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이런 실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상승이 장 초반에 나왔다가 대부분 다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내려온 거는 결국에는 2분기가 그럼 이번에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건데 그게 조금 불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관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만약에 이런 파격적인 관세가 그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타격을 피해갈
갈 수는 없을 거고요. 하반기에는 뭐 수요 감소라던가 그리고 상반기에 관세 때문에 미리 좀 빌드업 시킨 재고들이 있었는데 그 재고가 상고 하저로 이제는 좀 수요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어떤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수요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들 이걸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압축시켜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5월, 6월 이렇게 좀 외신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결국엔 HBM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이제 올해 중순쯤에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게 되고 좀 추가적으로 HBM 납품량이 늘어나게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동력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이런 기존의 HBM을 잘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좀 중순 넘어가게 되면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앞으로 올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전망치를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전에서 기대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캐펙스 투자를 계속 좀 진행을 할 건지 여부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여부들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아마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인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나눠서 담기에는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전체적인 산업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선전했지만 2분기까지 이 연속성 있는 호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에서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가 빠지니까요. 또 소부장 종목들도 시초 대비 많이 상승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도 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하려는 시도를 보였잖아요. 네. 일단 소부장도 이 대장주가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부터 좀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네, 섹터 안에 내용들 보다 보니까 한때 저희가 이거 뭐 꼭 챙겨야 된다. 앞으로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유리기판주 다 엉망이네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꺾일 때 나오는 이런 변화들 그대로 또 시장에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HBM 쪽들도 실적은 나오는데 지금 하도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재료 아니다라는 것 쪽에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고 그 밖에 나머지 뭐 온디바이스나 뭐 CXL 모두 다 참 재미없는 모습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레거시 쪽들도 지금 뭐 당장 어떤 변화가 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늦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늦는데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AI 쪽이나 IT 관련된 쪽들의 바닥을 잡고 턴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는 강해지겠죠. 그게 이제 조만간 아니면 빠르게 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는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만약에 확인되게 되면 나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한 쪽들은 골라놓으시되 지금은 공격적으로 아직은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확인할 게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산과 변압기 섹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에 예고한 주주 배석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70만 원 선 돌파를 또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도 폴란드에 4천억 원 규모의 자주포 부품을 공급한다는 공시까지 내놨습니다. 방산주가 여전히 우리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자리할까요? 지금 다시 진입해보는 전략 유효한가요? 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유상증자 금액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주수에 대한 희석 효과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던 약간 좀 이거는 꼭 증자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던 증자 사용 금액들이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축소시켰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정부에서 좀 약간 좀 제동을 걸었겠죠.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결과로 유증이 좀 축소됐다는 것과 함께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실적의 그러니까 수주의 변화, 특히 이제 인도라든가 폴란드 계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은 그거죠. 다들 자주 국방을 외치고 있는 사이 쪽에서 미국 쪽 그냥 왠지 껄끄럽게 사기 싫고 어차피 미국 쪽 사야 됩니다. 어떤 카드가 들어왔을 때 관세 맞을래? 무기 살래? 그러면은 어차피 사야 되긴 하겠는데 그냥 눈치 보는 거 외에 가성비 쪽인 무기들도 좀 구석을 맞춰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역시나 기회가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간다고 해서 좀 대응이 좀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말고 계속 또 눌릴 목을 좀 계속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한 섹터 쪽으로 뭐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오늘 지금 강한 섹터들이 그렇게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과 조선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초에 정말 핫했던 1, 2월 시작에서 정말 핫했던 변압기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고점론에 큰 피해를 맞으며 하락했지만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미국 반덤핑 관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오늘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아쉬운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연초에 45만 원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거의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거의 반토막 가깝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변압기주들도 이제 미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로 이제 좀 추려서 봐야 되는 것인지 변압기주도 연초에 핫했잖아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계속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핫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엔 뭐 작년부터 뭐 2년 전부터 미국 중심으로 사실 좀 먼저 진출을 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핫했었는데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대장이었었고 여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추세 자체가 채널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이거를 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부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자리 자체는 뭐 25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 이전 전저점 구간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부 좀 바닥을 잡아주는지 여부는 좀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어떤 뭔가 동력이 돼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전력 기기주들, 전력 설비주들을 끌어올렸던 가장 큰 근거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였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뭐 호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유입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뭐 철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AI 투자에 대한 좀 회의론이라던가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알파벳을 포함해서 아마존이라던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투자 의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이 AI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거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런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돼줘야 주가도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쪽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1분기 빅테크 캐펙스 투자 규모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제가 변압기 섹터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 덕분인데요. 어제 급락장에서도 상한가에 직행했던 ABL 바이오가 오늘 또다시 10%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 질문은 우리 대표님이 주인공이에요.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한 2번 정도 탑픽주로 소개를 해주셨고 3만 원대에서 말씀해주셨고 목표가 5만 원을 제시해주셨는데 오늘 시원하게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보유하시는 분들 지금 수익을 좀 챙겨볼지 전략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를 워낙 요즘 시장 가는 섹터가 정치 테마주들만 있다 보니까 가는 쪽에 좀 올라타는 전략은 어떤지 ABL 바이오 신규 접근도 유효할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신규도 가능한데 조금 좀 조정 나오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47,000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점대 부근이네요, 거기가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번에 나왔던 GSK로 들어갔던 어떤 BBB 셔틀, 그레이프 바디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지금 플랫폼으로 하나의 성과를 냈다는 관점 쪽에서 4조 정도의 4.1조, 4조 1,000억이죠. 이 정도의 라이센싱 아웃을 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그냥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알테오젠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머크사와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초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기대가 더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뇌하고 혈관 장벽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약들은 약간 거의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뇌에다가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데 뚫고 들어가는 되게 어려운 흐름들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스르륵 문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약효 전달하고 그다음 바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중에서 이제 기존의 뇌 관련된 이제 전달 물질 관련돼서 한번 임상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던 회사 중에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실패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시총이 2조 5천억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성공해서 어떤 4조 가까이 이제 라이센싱 아웃 체결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시총률이 2조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한참 더 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다라는 쪽들이고 근데 여기서 변동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시장도 아직까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물량 정도만 계속 또 가져가시고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늘리시고 하는 전략들이 훨씬 낫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들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속주는 어디를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연 이사님. 네. 바이오 플랫폼 전성 시대인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를 좀 이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ABL 바이오도 사실 작년에 원래 기술 이전 또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로 지연이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그런 기업이고요. 원래 작년에 또 기술 이전 2건 정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ABL 바이오랑 같이 좀 지연이 돼서 올해로 좀 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가 일단은 작년에 지연됐던 그 건을 이번에 좀 성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다음 좀 넥스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기술력 자체는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ADC 관련해서 항체와 약물 그 사이에 접합시켜주는 그 링커에 특화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제 얀센이랑 2조 원 넘는 2조 2천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했었고 작년 말에는 그 오노랑 일본의 오노 약품과도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계약 했는데 이제 원래 기대를 했었던 그런 라이센스 아웃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나온 거였고 원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는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충분히 같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ABL 바이오 그거에 이어서 유한양행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이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리아켄 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리가캠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반등하는 흐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까지 ABL 바이오의 후속주로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치 테마주 전략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정치 테마주들, 인맥주, 정책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다 정치 테마주인 것 같은데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일단은 정책주가 더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좀 동의를 하는 그런 바이고요. 조금 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선일이 확정이 되고 대선 후보자로 이제 등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굉장히 뭐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좀 정신이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맥주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변동성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 좀 통일성 있게 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6월 3일로 지금 대선 일자가 좀 정해진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4월 안에 는 계속해서 좀 이런 트레이딩 용도로 좀 활용을 하기에는 좀 괜찮은 그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엮여서 뭐 솔트룩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뭐 코난이라던가 이런 기존에 본인들이 생성형 AI 관련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잠깐 잊혀져 있는 정책주들 중에서 이제 그 대북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책주는 뭐 지금 미리 예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테마들이 잡혀 있습니다. 뭐 저출산 테마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올라올 때 추격 매수를 무리해서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눌림목 매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들은 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면서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주 안에서도 최근에 많이 눌렸던 대북주, 남북 경협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임의용 기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을 쪽의 종목 중에서 원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내수 쪽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뭐 클래시스나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내수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직 뭐 경쟁이 심하다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올리지오 X라고 하는 신제품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내수 쪽의 강점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일단은 열심히 또 강남이나 홍대나 이제 부산까지도 이제 그 의료 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피부 미용을 가꾸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 기반을 닦은 에스테틱 샵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내수다 보니까 PR이 좀 낮은 그러니까 저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 나오게 되면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른 회사들 대부분 20배 넘어가는 PR이 이 회사 혼자 17배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쪽에서 신제품 효과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목표가는 한 8,500원대, 손절가는 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내에서 원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올리지오라는 리프팅 기계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또 타이탄이라는 기계도 내놓고 있으니까요. 원택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주연 이사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저는 오늘 한국카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동성 화인텍에 비해서 원래 기존에는 LNG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이 대장이었었는데 좀 뺏겼습니다. 근데 그건 작년 1월 달에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넘어간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동성 화인텍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고 그 이후에 후발주자로 한국카본이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키 맞추기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연간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슬롯 관련해서 어떤 물량 수주나 이런 것들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로 압박을 하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NG, 미국의 에너지를 사가라, 요거를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향성은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모멘텀 자체는 시장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자체도 뭐 어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전혀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 강한 흐름들까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보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워낙에 또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연 이사님은 탑픽주로 한국카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NG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조선기자재 종목인데요. 최근에 17,4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목표가 2만 원까지 달성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원택과 한국카본이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